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좀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을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반도체주가 최근 들어서 살짝 약세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가 다소간 지금 실적 경고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상당 부분 하락 기조로 젖어드는 그런 모습들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 그 위축이 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시절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 상승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금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꺾이게 되는 위축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최근 들어서 트랜스포드가 이제 그 전망치를 발표를 했죠. D램 수요 증가율 역대 최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서 2023년 수요 증가율이 한 자릿수 8.3%에 그치는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게 되면 공급 증가율이 약 14%, 수요 증가율이 약 8%, 소위 말하는 공급 초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공급 초과라는 부분은 곧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가격 하락이 공급을 그러면은 제조업체들이 좀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은 투자 산업입니다. 자본재 산업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정자산 비율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추게 된다면 단위당 고정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들은 오히려 적자 상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동률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아도는 공급 물량,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 따져보게 된다면 결국은 재고 축적, 재고가 쌓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죠. 가격이 암만 낮아도 안 팔릴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앞으로 상당 부분 반도체 업황, 경기 조금 좀 모멘텀을 받기에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요 위축이 된 가장 큰 배경 두 가지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곧 IT,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수요가 위축이 되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든다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어서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소위 말하는 비대면 거래, 비대면 약정이 많은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는 대면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교체와 그리고 PC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유일한 반도체 성장의 통로는 어디가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도 지난 한 3주 전에 나타났었습니다. 서버 부분만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유일한 통로는 서버 증설과 4차 산업 수요인데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 좀 정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도체 업황, 제 개인적인 결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가장 중요한 것, 재고 조정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다. 재고 조정 단계에 진입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가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단위당 고정비. 이 이야기는 바로 가동률과 직결이 됩니다. 기업의 가동률,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유지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 또 하나 자산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자산 효율성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고 자산 회전율이 될 것 같은데 투하되는 자산 대비해서 재고가 얼마만큼 빨리 회전이 되느냐 소위 말하는 자산 효율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이익률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재고 자산 회전율로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과거 대비해서 1년 전 대비해서 2주 이상 증가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조금 답답한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나가시면서 지금 당장 모멘텀을 찾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벤치마크 인덱스를 쫓아가는 인덱스 정도에서 이러한 완성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신승효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안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현재 재고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해주셨고요. 사실 이 수요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도 현재 엮여있는 상황입니다. 치프 동맹과 관련해서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장에 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우리가 이제 또 해볼 일은 전망을 해보는 일일 텐데 치프 동맹과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은 미국 쪽에 예비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라는 통보 이미 미국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 중국 측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너희들 스탠스를 확실하게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 소위 말하는 양쪽 G2 국가들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 조금은 좀 더 가까이 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둔화 여기에 설상가상 더해져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일단은 미국 사이로 좀 무게중심이 온 걸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다. 과거 사드 보복 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때 말 그대로 한한령이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의 제재 반도체 칩4 동맹에 우리가 참여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러한 제2의 사드도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마침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현지에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압력이 분명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중장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미국 측이냐,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이냐, GVC냐 이 사이에서 다소간 상당 기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투자 의견을 간단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 업종과 반도체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이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업체와 소부장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칩4 동맹과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의 제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인덱스 관점에서 대응을 하자. 인덱스를 중심으로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정도에서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모멘텀이 생기기에는 역부족일 듯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의 둔화 상황이 조금 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경기 연착륙 관점에서 오히려 그 기업의 펀더멘탈적 요소보다는 기업 외적인 펀더멘탈 요소, 즉 환율이나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궁극적으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소부장주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사실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인덱스를 조금 함께 참고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CPI 지표 이야기도 해야 될 텐데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좋게 나와도 안 좋게 나와도 걱정일 그쵸. 것 같은데. 네, 이거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지난주 고용 지표가 좋았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단위당 임금. 단위당 노동임금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분기에 대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전분기가 12.7%의 QOQ 평균 임금 상승이었다라면 전망치는 9.5%였죠. 발표치는 10.7%였습니다. 일단 그 고용과 평균 임금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 어찌 보면 오늘 저녁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기 전망 시나리오를 좀 따져보죠. 일단 6월 달이 9.1%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전망치는 8.7%.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투자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망치는 조금 좀 무시하고 가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전망치보다는 실제치가 과연 9.1%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9.1%보다 더 낮게 나올 것이냐. 너무나 당연하죠.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정점 통과,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가 확실시 되는 그런 그림. 그렇게 되면서 통화 긴축의 강도가 조금은 좀 둔화될 가능성. 이렇게 되면서 IT와 경기 민감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 금융 중심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예상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전월 대비해서 전월 9.1% 대비해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더 높게 나온다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통화 긴축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거세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날 수밖에. 왜냐하면 지난주 고용지표 그리고 어제 발표된 오늘 새벽에 발표된 평균 임금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부분 꼭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이에 따른 또한 투자 심리의 변화 가능성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 좀 시그널을 해석을 해보면 연착륙이 꼭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정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연착륙, 소위 말하는 경기 둔화 쪽에 조금은 더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자라는 그림이죠. 근데 경기 연착륙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가야 될 조건. 하나는 소비고 또 하나는 고용이 되겠습니다. 마침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았죠. 이제 다음 주 소비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다면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가장 핵심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가 될 것이고 다음 주 핵심적인 경제 지표의 발표는 소매 판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용에서 소매 판매로 이어지게 되는 경기 연착륙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소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이 당장 꺾인다 하더라도 당분간 고공행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라면 소비 행태가 변화가 되게 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9월 FOMC 이전에 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어제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지 여부의 방향성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소비의 선호 현상과 소비의 행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업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데믹 관련주 당장 모멘텀은 없더라도 궁극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는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뭐 여러 가지 좀 업종들 짚고 왔는데 대표님께서는 엔데믹 쪽을 이제부터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